그래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준비법을 이제 들어봤더니 이렇게 그분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그 두현쌤부터, 두현쌤 밑에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거부터 한번 해봐 주시면. 네, 일반적인 얘기들일 텐데요. 그냥 일단 학생부를 당연히 정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맨날 물어보는 거 몇 번 읽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본인이 완벽하게 숙지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숙지라는 거는 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문장이 무슨 문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봤을 때 지금 내가 내 학생부에 뭐 2학년 때 세트에서 무슨 과목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연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몇 번 읽었냐가 아니라 네. 어떤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이건 언제 내가 한 활동이구나 네. 라는 걸 알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원장님께서 PT 만들 때 계속 말씀하셨던 거, 낯선 어른한테 가가지고 학생도 이렇게 보고 아무거나 물어봐 달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까지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보죠.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옛날에 이제 자소서 쓸 때 한국 정리해봐도 자기가 언제 이거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 받은 것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찝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몇 번 정도 읽으면은 숙지가 되겠지.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누가 뭐 추천해줘서 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잘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숙지하는 작업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지원한 그 학교의 어떤 인재상이랑 특히 커리큘럼, 모집 단위 커리큘럼에서 네. 보면은 자기 내용이랑 그게 어떻게 전개돼서 학교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무슨 과 쓰고 있는지를 일단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이제 좌르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된 거고, 그리고는 이제 문항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일반 문항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뻔히 물어봤던 문제들이 때 이게 굉장히 범용성이 크고, 그리고 일반 문항이랑 개별 문항이랑의 어떤 경계선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탐구 활동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문항인데, 그 탐구 활동 내가 준비했던 거를 만약에 콕 집어가지고 2학년 때 했던 이 탐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개별 문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잘 짜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거를 물어봤을 때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 문항부터 차근차근 답변을 완성을 해나가고 개별 문항으로 가고, 만약에 이제 그 답변을 짜는 데 있어서 분량 같은 게 좀 궁금하시면 저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그냥 A4 기준으로 400자에서 600자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말소리로 했을 때 그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본인 전공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도 우선순위를 줘서 준비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그렇게 짰으면 그거를 또 일정에 암기해서 어느 정도 내용의 전개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상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대본인데 그 면접도 사회적인 상례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학생들이 어떤 내용 딱 찍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 어떤 노력들 기울였는지 설명해봐 라는 식의 노력 과정 이런 것들이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각성이나 공동체 역량 이렇게 물어보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문제들을 배열을 해서 그 순서대로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들을 활용을 하고 전용해서 쓸 건지를 스크립트를 짜놓고요. 물론 이제 예측대로 안 되죠.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학생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준비를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카톡이나 뭐 후기를 보낼 때 선생님 준비했던 대로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막힘없이 잘 됐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잘 흘러가면 말 그대로 면접장 그냥 씹어 먹고 나오는 셈이 되니까 본인한테도 굉장히 이제 보람도 있을 거고 또 당락에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스크립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전문적인 면접관들한테 피드백 받아도 좋고 또 또 집에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질문 던져주고 그거 답변해보는 훈련도 충분히 좋은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집안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류 기반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들 네. 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은 마지막에 저희가 기타로 질문 넣었으니까 그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주 센터장님은 저렇게 세 개로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네. 그거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만 봐도 조금 뭐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덧붙여 설명해 주시자면. 방금 김 선생님 얘기하신 그 질문들 안에 일단 어떤 하나의 질문을 예상 질문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과정들을 저렇게 좀 서술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구술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흐름으로 면접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답형 형식으로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정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 세 가지 주제로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내 탐구 활동을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많이 강조하신 거는 학생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 때 그 활동들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뭐 그 근거라든지 왜 했냐라든지 그것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쭉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스크립트를 짜고 그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훈련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의 문제일 것도.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이제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주세 선생님께서 그 제대로 된 탐구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이해력 분석, 사고력을 판단하려 하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면. 맞습니다. 예. 그 학생의 설명을 통해 면접관이 직접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앞서 바로 말씀드렸던 질문처럼 그 과정 안에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인 구술이 되어 있다면 이 질문들이 좀 적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관점과 그리고 나의 이해했던 폭과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결국은 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연쌤은 이제 저렇게 네. 좀 원래는 좀 이렇게 서술 문장 형태로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렇게 했는데 저게 맞게 정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데. 근데 저기서 이제 저는 저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암 설명 적용 활용 그게 이제 그 밑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네. 맞죠?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꼬리 질문 보통 세 개의 대표적인 유형이 아까 정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화해봐,
그리고 또 보조 네가 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이론이 있으면 그거 한번 설명해 줄래? 이거랑 그런 이론이 적용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줄래? 이런 예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꼬리 질문 3대장?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구체화 설명 예시 요거는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답변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편이고 이게 위에 보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할 때 학생이 어떤 교과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구 내용을 그 인식의 과정에서 그 단계를 설명을 할 때 하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걸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한 걸 넘어서서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해가지고 활용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발전한다고 보면은 그거를 바로 이 면접 꼬리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형태가 저 꼬리 질문 3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활동이나 방금 이 학생이 답변한 내용이 실제로 진실되게 진행이 됐었는지 조금 답변이 미진하면 구체적으로 왜 그 활동을 했는지 뭐 동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탐구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거를 요구하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런 문제, 이런 꼬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용이나 활용의 가장 간단한 문제 질문 형태가 예시입니다. 다른 사례 한 번 더 들어봐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잘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꼬리 질문을 예측을 할 때 저렇게 구체화 설명 예시까지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할 건지도 좀 같이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 받았던 꼬리 질문의 사례를 제가 한 2개만 말씀드려보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친구가 면역 관련해서 조금 여기저기 써놓은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 말해요.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가 이제 생명과학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학생부에다가 쓴 부분이 있었는데 생명과학의 원칙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던데 이런 원칙을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도 더 추가 질문으로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없겠지만 꼬리 질문을 받아야 붙는다. 꼬리 질문이 없으면 떨어진다. 꼬리 질문을 받으면 떨어진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꼬리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어.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도 합격을 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똑같이 둘 다 불합격이 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꼬리 질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나중에 또 글자로 나오긴 하겠지만 면접관이 너를 떨어뜨리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꼬리 네, 질문하는 나중에. 게 아니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쩌면 꼬리 질문을 하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생각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되게 극단적인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도영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1, 2학년 애들 상담할 때 꼭 하는 얘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어쨌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 학교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적 있니? 라고 하면은 정말 절반 넘게는 2학년인데도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 뽑는지 안 본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건 잘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계속 연결된다면 제가 웃으면서 그럼 학종으로 못 가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재수생이었는데 이제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이제 재수생도 수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수시 관련 면접 얘기했더니 자기 면접 죽어도 안 볼 거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면접 하다가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자네는 우리 과에서 뭘 배우는지 제대로 알고 온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완전 트라우마가 됐더라고요. 특히 결국은 꽤 쓸만한 친구였는데 면접 있는 전형을 수시 때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간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런 적극성이 되게 있어야지 그런 식의 꼬리 질문이 아니라면 저는
뽑고 싶어서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식의 태도로 앉아 있느냐도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느냐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원래 기선 제압 중요하니까.